옛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떡하는지 또 우울한 어떤 날 비마저 내리고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오글거려서 못 부르겠어. 어디가? 이거 라디오에서 나오면 너희도 방금 다르게 불렀잖아. 진짜? 라디오에서 나오면 이거 아니야? 야, 그 발음이 가요에 가당키나 해. 완전히 갑자기 분위기 확 깨잖아. 아 왜? 원곡에 라디오라고 하거든? 나 원곡에 충실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가요에 레이디오가 안 어울린다고. 한국말로 잘 부르다가 갑자기 영어로 바뀌는 이유는 뭔데? 노래에서 라디오라 하는데 난 어떡해. 그 부른 사람이 아유, 넌 어떻게 부르냐? 안 부르면 돼.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라디오와 레디오. 여러분이라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외래어를 말할 때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발음이 날까요? 또 외래어와 외국어는 같은 걸까요? 오늘 선생님께 여쭤봅시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외래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가져왔네요. 자, 라디오가 맞을까? 라디오가 맞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이 질문둥이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국어는 왜 한국어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외래어는 한국어인가요? 아닌가요? 한국어일까요? 아닐까요? 네, 정답은 한국어죠. 한국어의 단어를 보니까 한국어의 단어의 종류가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이것이 이제 한국어의 단어를 들어온 기원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래어는 한국어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외래어와 외국어를 잘 생각해보면 오늘 질문둥이의 궁금증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외래어는 한국어지만 외국어는 한국어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외래어는 한국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들의 어떤 법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만 외국어는 외국에서 들어왔고 또 그것이 외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어지 한국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라디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래어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라디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한국어를 발음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외래어의 발음과 관련해서 궁금한 그 표기의 문제도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래어를 적는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은 외국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는 기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어의 발음을 한국어로 적는 게 외래어 표기법일까요? 아니면 외래어를 한글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기 방법일까요? 그렇죠. 외국어를 단순히 그냥 한글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라디오 이렇게 했다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외국어의 소리에 가장 가깝게 한글로 적을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죠. 외국 사람들이 라디오 했을 때 혹은 RADIO라는 외국어의 어떤 단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잘 관찰해서 그 발음에 합당한 한글 표기를 해주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는 것,
이것이 외래어 표기법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단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들어온 단어들이라면 가능하면 외국어의 발음에 유사하게 적는 방법을 고안할 거예요. 그게 이제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다음 얘기를 한번 진행해 봐요. 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소주라고 적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발음하시죠? 물론 소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할 때는 여러분이 소주 이렇게 발음을 할 거예요. 하지만 소주를 만약에 술집에 가서 술집에 있는 분에게 소주를 시킨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주머니 여기 소주 주세요. 이렇게도 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건장한 남학생이고 여학생 앞에서 아주 멋지게 보이고 싶다면 아주머니 소주 주세요. 이렇게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남성미를 물씬 풍기고 싶으면 아주머니 소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소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음할 때 우리가 사실은 잘 들어보면 소주라고만 말하지 않죠. 소주라고도 하고 소주라고도 하고 쇠주라고도 하고 사람들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발음들이 달리 이제 여러분 귀에 들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은 뭔가요? 이렇게 다양한 발음들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발음을 선정하고 그걸 어떻게 적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바로 한글 맞춤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혹은 아주 공통적으로 소주라고 하니까 소주라는 발음형을 표준으로 삼은 다음에 그것을 한글로 어떻게 적을까?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니까 소주라는 단어가 표준이고 그것은 소주라고 발음되니까 시옷에다가 오에다가 지읒에다가 우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늘 언제나 절대로 변함없이 소주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방언하자일 수도 있고요. 기분에 따라서 혹은 강하게 말하고 싶어서 달리 발음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외래어도 똑같아요.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질문둥이의 질문을 유발했던 라디오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이 단어를 들으면서 뭐라고 발음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어에 더 익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어 발음에 가장 비슷하게 말했겠죠? 여기 라디오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라디오라는 발음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라디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외래어를 갖다가 한글로 적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라디오라는 라디오 외국에서 들어온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라고 말하니까 라디오가 표준이고 그것을 한글로 어떻게 적을까? 라디오라고 적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이제 표준을 이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라디오라는 단어를 외국어처럼 말하고 싶어서 라디오라고 했다면 그렇게 라디오라고 말하니까 내가 적는 것도 라디오 어떻게 하면 한글로 외국어와 비슷한 발음을 적을까 고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는 라디오라는 표준을 찾아서 사전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외래어 같은 경우는 얘는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라디오는 굉장히 일상적이죠. 하지만 운동선수의 이름을 우리가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의 이름, 고유명사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운동선수다. 그럼 그 사람의 발음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걸 어떻게 한글로 표기하는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죠. 그런 원칙을 주기 위해서 처음 들어온 외래어를 어떻게 적을까 이거를 이제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준 것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외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적는 것이 외래어의 표기법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외래어 표기법으로 적은 것이 외국어의 발음과 똑같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외래어의 발음은 왜 외국어의 발음과 달라지는 것일까요? 외국에서 왔으면 그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네,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봅시다. 외래어는 한국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한국어의 소리와 소리의 그런 음운 체계, 우리가 어떤 소리들이 한국어를 구성하는지와 영어의 음운 체계,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소리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같지 않다고 아마 앞에서 잘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소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외국에 있는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외국 소리들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구분하는 소리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한국에 들어와서 외래어가 되면 한국의 소리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소리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르와 을, 그래서 R과 L의 표기를 다르게 하면서 발음을 다르게 하죠. 영국 사람들에게는 light와 right 아주 다른 단어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르와 르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같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 표기, 리을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가 아무리 외국 사람들이 그 소리들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같은 소리로 들어오게 되고 같은 소리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R과 L을 표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right와 light는 같은 소리 연세를 가진 거다라고 생각해서 둘 다 right 이렇게 아마 들릴 거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어에서 르와 르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르라는 소리로 인식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외국에서는 구분되지만 한국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소리들이 다 한국에서는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제 외국어의 발음과 달라지는 이유가 첫 번째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을 것 같은 발음도 사실은 조금씩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음성적인 특징이 이제 달라지면서 외국어의 발음이 외래어로 들어오면서 진짜 외국어와는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커피 말고 자주 마시는 거 또 뭐라고 하죠? 차가 있죠?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티죠. 자, 그러나 내가 지금 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선생님 좀 이상한 발음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티라고 했지 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비슷하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영국 사람들이 마시는 거는 티. 한국 사람들이 눈에 무엇이 들어갔다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은 티죠. 티와 티 다르죠. 사실은 이 트가 이렇게 입천장 어디를 찍는가가 영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발음의 차이가 나와요. 똑같이 들리는 소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은 귀로 소리를 듣지 않고 머리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음성적인 특징에 귀를 기울여서 귀를 잘 열고 들어보면 영어의 T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혀의 그 위표면의 앞부분, 혓날 부분이 입천장의 그 앞부분인 잇몸에만 닿아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트라는 소리가 나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잇몸에만 혓날이 닿는 것이 아니라 잇몸과 그 윗니의 뒷부분이 함께 닿죠. 그래서 혀가 입천장을 찍는 그 위치가
아주 약간 다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T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T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어의 발음과 외래어의 발음, 그러니까 한국어에 편입된 외래어의 발음과 진짜 그 원래 발음, 외국어의 발음이 달라지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음절 구조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발음의 차이도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앞에서 음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거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그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자음이 하나 이런 걸 초성이라고 했고요. 뒤쪽에 자음 하나 이런 자음을 종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중성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요. 앞쪽에 자음이 3개, 뒤쪽에 자음이 4개까지 올 수 있답니다. 자, 이런 음절 구조의 차이 때문에 발음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에 있는 strike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strike. 영국 사람들은 음절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strike 이렇게 발음을 하죠. 왜요? 모음 앞으로 자음이 3개가 동시에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한꺼번에 온 경우가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 음절로 나누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절이 있다면 모음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을을 넣게 되죠. 그래서 스트라이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물론 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한국어는 모음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활음과 단모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활음이 단모음의 뒤쪽으로는 한국어는 오지 않습니다. 앞쪽에만 존재를 하죠. 아주 미끄러지듯 짧게만 나는 소리 이걸 활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는 모음의 앞쪽에만 존재를 해요. 야, 와 이렇게요. 하지만 영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영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음절 구조에는 모음 뒤로 활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음에 이를 짧게 해서 I 이렇게도 발음을 하죠. 대표적인 단어가 아이스크림 할 때 아이스입니다. 자, 그럼 아이스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활음이 뒤쪽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뒤쪽에 뭔가 모음이 짧지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 모음이 하나 더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라이까지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는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스트라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음절의 끝에 있는 종성은 구강의 중앙부를 막으면서 끝낸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음절의 종성이라면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야 하는데 어때요? 스트라이크 들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성이 있다면 모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한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말한 스트라이크 이거를 스트라이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의 발음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음운 현상이 언어마다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그 국물,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장애음과 공명음의 연쇄를 한국어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장애음과 공명음이 오면 어떻게 되죠? 공명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장애음이 공명음이 돼서 비음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3강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장애음과 비음이 한국어에서는 올 수 없지만 장애음과 공명음이 한국어에서는 올 수 없지만 영어에서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bookmark 이렇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bookmark 이렇게 발음할 수가 없죠. 왜요? 장애음과 공명음은 연이어 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들으면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bookmark.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의 발음과 외래어의 발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는데요. 외래어가 지금 도입될 수도 있지만 옛날에 도입될 수도 옛날에 아주 지금보다 더 이전 시점에 도입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도입된 시기가 언제냐?
또 도입돼서 들어온 경로가 또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직접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옛날에는 들어왔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또 한 번 거치게 되면서 또 외래어의 발음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외국어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외래어의 발음이 같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복잡했는데 어려우셨나요?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외래어의 발음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앞에서 우리가 소주라는 한국어의 단어도 사람마다 혹은 그 상황마다 약간씩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외래어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첫째는요. 외래어를 외래어로 발음했는가 외국어로 발음했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여기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하다가 외래어를 외래어로 발음했는지 아니면 외국어로 발음했는지에 따라서도 그 외래어의 발음이 달라지겠죠? 자, 또 하나는요. 그 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특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외래어의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배웠던 음절 구조인데요. 그 음절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스트라이크라는 발음이 이제 스트라이크 이렇게 발음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스트라이크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 스트라이크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거든요. 영어에서는요. 그 종성에 오는 소리가 구강의 중앙부를 막으면서 끝낼 수도 있지만 막지 않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자는 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캡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입을 띄면 초성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면 종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영국 사람들이 발음한 거를 스트라이크이라고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라이크이라고 말했구나 라고 내음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영국 사람이 스트라이크라고 말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아, 입을 띄었네. 그러니까 한 음절이 더 있네 라고 생각해서 스트라이크 다섯 음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표기를 할 때 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표준을 정할 때는 스트라이크 입을 띈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래어 표기법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이 스트라이크이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연쇄를 이제 어떻게 발음하느냐도 약간 달라지죠. 예를 들면 MBC를 보세요. MBC라는 단어가 있는데 MBC 문화방송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외래어로 아주 잘 말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MBC 문화방송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어때요? 조금 어색하죠? 한국어를 말한 것 같지 않죠? 왜 그러죠? 한국어에서는요, 스나 쓰 다음에 이가 오면 스나 쓰의 발음이 약간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어처럼 말하고 싶다면 이 앞에서 스나 쓰를 변화시키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이나 이가 이 앞에 스나 쓰가 있을 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말할 때 외국어가 생각이 나서 이 앞에서 쓰를 갖다가 스나 쓰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MBC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진짜 한국어의 외래어를 말한 건 아니겠죠. 외국어를 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외래어의 발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를 잘 듣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프레스 프렌들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신문 방송에 프레스 프렌들리 이렇게 썼거든요. 오렌지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 이분이 하신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외래어 표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를 아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외국어의 발음을 적는, 한글로 적는 법, 이것이 외래어 표기법이 아니라고 했죠. 외래어를 적을 때 한글 표기법에 맞게 적는 거,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orange 이렇게 나는 단어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오렌지가 됐다면 우리는 orange 이거를 정확하게 적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골몰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적기 위해서 골몰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를 표기에 어떻게 적을까를 골몰해야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죠? 오렌지 주세요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니까 오렌지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외래어 표기법과 외국어를 정확하게 적는 법, 이거는 다르다는 거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 텐데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고안하는 그런 글자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글자가 바로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국제 음성 기호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봤던 것이 국제 음성 기호인데요. 이 국제 음성 기호는 한국 사람들이 말한 소리, 영국 사람들이 말한 소리, 프랑스 사람들이 말한 소리, 오사어사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표기 체계를 고안한 거죠.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과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 가지 덤으로 제가 말씀드려 봤어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